넘치는 경기 물류고등학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오늘은 주훈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동문학가 윤파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2020학년도 9월 1일자 경기물류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주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교장 선생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정말 저도 6개월밖에, 아직 참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학교를 이렇게 알릴 수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우리 이렇게 좋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 물류고등학교 좀 생소하고 좀 특별합니다. 좀 홍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개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본교는 네. 역사는 그래도 64년 정도 된 56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오래된 학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창립할 때 근데 당시는 저는 아주 처음 듣는 생소해요, 학교 이름이. 예. 간략하게 그 변화 과정을 네.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맨 처음에는 상업계 고등학교로 학교의 교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인력이 필요한 시대 때는 정말 취업도 잘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화 시대가 되에 따라서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점점 하향세로 지나가는 과제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던 차에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64년의 전통이 있는 아주 이 안중에 뿌리 깊은 학교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실업에서 전문계로 예. 지금 특성화로. 예. 그럼 경기 물류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특성화 고등학교 하니까 인재들만 오는 학교 같아요. 맞나요? 이 학부모들 입장으로는 네. 그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네, 보통 네. 특목고라고 부릅니다. 인재들만 가는 학교는 특목고등학교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거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변경하면서 네. 본교는 그래도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 이름에서 탈피해서 이 평택항에 인접해 있어서 네. 물류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이들이 취업이라든가 그 직업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10년 전에 2010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중에 이제 경기물류고등학교라고 명칭을 짓게 됐고요. 그러면 경기 물류고등학교, 이런 물류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경기 물류고등학교만 딱 한 곳인가요? 예. 경기도에는 하나만 있고요. 네. 전국적 우리 서해안 시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물류고등학교가 물류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움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까다롭겠네요, 입학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제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까다롭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네.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라 그래도 조건에 맞는 학생을 받아서 또 맞춤형 취업처를 인재개발해서 보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본교는 이게 전국 단위 입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렇게 기숙사 시설도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이 다들 이제 그걸 염려해 주시는데 네. 그 기숙사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지 네. 전국 단위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데 있음에도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는 아쉽네요.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홍보는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맞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네네네. 또 기숙사가 좀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빨리 또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본교에 와서 보니까, 전국 단위 모집이면은 그래, 그러니까요. 전국 단위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가 먼저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게 또 교장 선생님의 꿈이자 우리 경기 물류고등학교에 또 꿈일 수도 있으니까 기숙사가 좀 실현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학교에 어떤 학교이든지 간에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 철학도 있고 반에 들어가면 막 급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우리 학교 물류고등학교만의 목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의 경영은 그래도 정말로 어떤 학교든지 마찬가지겠죠. 훌륭한 인재를 육성시켜서 사회 현장에 내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할 텐데, 네. 본교는 정말 이런 인재 중에 인성과 실력이 겸비된 학생을 만들어서 사회 일꾼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인성과 실력. 실력.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경기 물류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예.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바로 사회인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사회인으로서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력은 네. 이제 모든 학교 내에는 네.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이제 진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다 이수를 해야만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교육 과정 내에는 다양하게 실력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은 교육 과정 속에 내에서 학교에서 추구하고는 교육 과정만 잘 받아들여지고 따라오게 되면 실력은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이니까 예. 이렇게 과가 분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과가 있을까요? 본교는 이제 물류고등학교라고 교명을 변경하면서 네. 과를 학과 개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물류고등학교니까 물류에 맞게 네. 국제물류과라는 한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과는 국제경영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 학교의 모태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모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학교 명칭은 이제 현 시대 물류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네네네.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 우리가 학교명을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이제 물류고등학교 바뀌면서 물류 경영과 국제물류로 과를 바꿔서 두 개 학과를 한 과에 3개 반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홍보와 또 학부모들의 호응 탓인지 네. 지원율이라든가 또 애들 취업하는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수 현황은 좀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네. 한 학년에 우리가 25명씩 네. 6학급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네. 150명에다가 이제 3학년이니까 450명에다가 이제 도움반 학생들이 이거 정원회로 일부 있어요. 그래서 도움반 학생들이 한 20여 명 돼서 근 500명 거의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네, 500명 정도. 규모로 보나 역사로 보나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학교입니다. 국제자가 또 붙으니까 감사합니다. 글로벌에 또 네. 맞춤이 될 것 같고요. 예.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선생님들도 어렵고 우리 학생들도 어렵고 다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실은 준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잘 여기는 시스템화돼서 잘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코로나 환경으로 맞이했을 때에는 네.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학교 내에서도 네. 굉장히 혼란도 많이 있었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 사이에도 엄청 혼란이 있었으나 네. 점차적으로 이게 좀 선생님들의 능력이 사실은 어떤 집단보다도 출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접 이제 과거에는 온라인 수업만 했다라고 하면 이건 1대1 면대면 수업에 버금가게 네. 서로 질의응답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 방안이어서 본교는 이미 금년 9월 달부터 바로 팀즈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차이 없다. 그러면은 장점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실제 면대면 수업보다는 장점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네. 기존에 1학기 때 수업했던 온라인 수업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인성 실력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인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좀 교육이 좀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학부모 입장에서 살짝 하게 되는데 그 인성 부분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실제 이게 제 사심적인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 9월 1일자에 부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중간에 부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선배 교장 선생님이 경영하셨던 경영 방침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21학년도 신학기가 되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 그 비전에서 제시했던 인성 쪽에 좀 더 아이들과 우리 교육 공동체가 서로 협의해서 주안점을 갖고 인성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교장에 임하면 이런 그 학교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감사의 일기 쓰기라는 걸 준비했었어요, 사실은. 감사 일기를. 예. 그걸 지금 공동체들과 협의해서 꾸준히 한 3년 정도 추진해서 결과물을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저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아 이게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도 지적 능력들은 충분히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산업화하고 현대화에 근접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인성 쪽에 많이 취약함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감사일기. 예, 예. 그럼 내년부터 네. 실행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또 이번에 인간성 해몽운동 추진협의회랑 MOU 체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MOU 체결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감사일기 때문에 그랬나요? 예, 물론 거기도 연결고리는 맞고요. 네네. 제가 그 부인 첫 교직원들하고 학교장 경영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네. 첫째는 정말로 학생들에게 인성이 다른 인성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하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생명 존중 교육을 꼭 시켜야 되겠다. 생명 존중. 예. 본교 교육 공동체라면 누구든지 정말 생명에 다가서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는 바로 근접해서 할 수 있게끔 전 교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세 번째는 정말 그 요즘 아무리 우리가 바쁜 세상이고 메말라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됨됨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들고 있는 지식보다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흐당하더라. 네네. 그렇다면 정말 그 인간성 찾는 것도 일환으로 인사이죠. 인사이죠. 꼭 강조하고 싶은 경영 방침이자 철학이자 내년에는 꼭 구현해서 진행시키고 싶어요.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게 막 실력 위주로 막 어느 순간에 쫓아가다가 아이가 좀 성장하면서부터는 사람됨, 인성, 예. 네,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못 모를 때는 막 그 점수에만 근근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지 싶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처럼 훌륭한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마음 넣고 우리 경기 물류고등학교 보내도 되겠습니다. 아유, 제가 적극 강추 아유,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셋째 아들이 있다면 정말 바로 여기 입학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교장 선생님의 이렇게 교육 방침을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어서 갑자기 제가 이제 흥분이 되는데 보내고 싶어지는 학교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모들은 이렇게 학교를 보낼 때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찾잖아요. 예. 그렇죠. 예. 교장 선생님 측면에서 본다면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 거죠. 감히 제가 네. 이제 정말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첫 부임할 때 인사말 마무리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우리 하셨어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은 네. 정말 가고 싶은 학교로 가고 싶은 학교. 예, 만들어주기를 소망했었고 네네. 또 학부모들 입장으로는 네. 우리 그 정말 누구든지 저 학교 보내고 싶다. 보내고 싶고. 예, 보내고 싶고 네. 우리 또 교직원들 입장으로는 내가 진짜 머물고 싶을 수 있을 곳까지 시기까지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삼박자가 딱 맞네요. 마무리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예. 가고 싶고 보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예. 그 학생과 부모와 선생님이 정말 삼각형의 삼박자가 원으로 되는 그런 콘텐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 멋있습니다. 점점 더 제가 빠져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서해안 쪽을 다 통틀어서 우리 있을까요? 예.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취업이 되나요? 어떻게 해서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물류고등학교 특성을 살려서 우선 이제 다른 학교에는 시설이 없는데요. 본교 학교 교사 뒤편에 가면은 이제 지게차 시습실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 이제 아이들이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서
물류회사에 취업하는 아이들도 이미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고등학교다 보니까 물류관리사라는 자격 지정을 해서 대표적인 대기업 회사에 진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공사가 있습니다. 평택항공사. 엄청 크잖아요. 예, 엄청 큽니다. 거기에도 좀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는 마치 그 도에서 경기도에서 방향이 지금 고3 내년 3학년들입니다. 네. 내년 3학년들에게는 지금까지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지방직 공무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상업계 학생들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동교 입장에서는 엄청 지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대도 엄청 하시겠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그 국가직 공무원도 지금 한 명 필기는 합격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예, 2020년도에 너무 24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엄청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최종 합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모아서 꼭 아주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도 국가직 공무원 합격을 했어요. 아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 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글로벌의 우리 그 물류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누구나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지금 교직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32년차 교직 경력인데요. 네네. 벌써 주례를 4번을 썼어요. 벌써요? 네. 이렇게 젊으신데요? 예. 그래도 되나요? 아니,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39살 때 제가 주례를 봤던 제자가 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39이었고 학생 나이는 26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졸업한 제자, 제가 한 3년 때 제가 담임이었어요. 네네. 근데 옛날에는 소풍기라는 개념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나.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체험학습 날이겠죠. 그렇죠. 네, 체험학습 날인 체험학습 네. 가는 장소에서 네. 학생이 고3이었었는데 선생님 저 결혼할 때 줄에 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뜬금없다. 너무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일말에 의심도 하지 않고 그래 내일 당장 내가 줄에 서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농담인 줄 알고. 저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죠. 그래서 농담이라니 하고 그 친구가 교보생명에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교보문고로 옮겼었어요. 네네. 너무 아이들이 우리 여식들에게 대한 책도 만들어서 선물도 주고 네. 계속 관계형성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례를 서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나이가 39이었어요. 약속을 했으니. 예, 약속은 했으니 근데 나는 너한테 약속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체험학습 갔을 때 저희가 대전 엑스포를 갔었던 네네. 기억인데 분명히 선생님하고 가면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달라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참 멋집니다. 그 학생도 그렇고 그 학생도 그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 방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주례를 서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제 고3 제가 담임할 때 네.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는 조금 서로 뭐라 그럴까 마음이 공유가 안 됐었나 봐요. 네네. 근데 고3 때는 이제 담임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는 타이밍에 정말 여러 가지 그 학습 지도 방법이라든가 학급을 운영하는 경영 방법이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이뻐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마음 둘 곳이 생겨버린 거네요.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 가장 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예민할 때. 충분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난감하셨겠지만 의미 있었겠습니다요.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하려고 네. 우리 본교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자문도 구하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을 찾아뵙고 가서 이러이러한 걸 받았는데 어찌 할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다들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자의 주례는 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세요라고 흔쾌히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때 제가 책을 한 5권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저도 이렇게 딱 갇혀있는 느낌이 딱 들었네요. 왜 주례하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또 얘기를 듣고 보니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20대면 어땠고 30대면 어떻습니까? 주례로서 그러네요. 그래서 참 어떤 선생님이셨을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크게 박수 한번 아유, 주세요. 잘 감사합니다. 살고 계시죠? 그럼요. 자녀들 셋이나 나서 벌써? 네,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례 쓰기가 좀 쉬우셨겠네요. 예. 뭐 최근에 금년 12월 달에 네. 작년 12월이네. 1년 됐네요. 네. 최근에 졸업한 학생은 오산정보 제자였었는데 또 주례 요청이 있어서 흔쾌히요. 주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꿈 있으시죠? 예, 있죠. 네. 그 꿈이 또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제 경기물류고등학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부임 인사할 때 약속했던 멘트를 꼭 일단은 지키고 싶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정말 인간 댐댐이가 된 학생을 만들고 싶거든요. 물류고등학교 학생 그러면은 정말 인사성 예절 바르고 인사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정말 누구든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는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교직원, 교육공동체.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했던 그 인성 강화였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꼭 저는 3년 정도 플랜을 세워서 내년 신입생 입학생 때부터 연차적인 목표를 정할 겁니다. 연차적인 목표를 정해서 1년차 목표, 2년차 목표, 3년차 목표로 이걸 저도 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변화 과정을 꼭 살펴보고 제 소임을 이곳에서 다 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꿈이 아니라 우리 경기 물류고등학교 아이들의 꿈이네요. 이 꿈이 정말 잘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문턱이 없는 우리 교장 선생님 맞죠?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문턱 없는 이제 교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교에 앞마당에 이제 모과나무가 있어요. 네네. 모과가 꽤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안이 떨어지고 한 10개 정도의 알맹이가 남아 달려 있었어요. 많이 열렸었나 봐요. 더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저게 많이 의외로 바람이 많이 떨어진가 봐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간에 잠깐 우리 사무실 업무 좀 보고 교장실에 들어왔더니 모과가 제 테이블 위에 2개가 있더라고요. 이 모과가요? 교장 선생님? 이 모과입니다. 이야. 이게 모과가 제 테이블에 있길래 도대체 출처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나름대로 고민했더니 쉬는 시간에 여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교장선생님 그 테이블 위에 뭐가 못 보셨어요? 그러길래 뭐가 2개 있어서 내가 여기다 놔뒀는데 너희들이 갖다 놨니?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저희가 갖다 놨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교장실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무 감동이네요. 예. 3학년이니까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학생들인데 교장실에 아마 5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로 학급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담임선생님한테 고하듯이 저한테 오늘 교장선생님 우리 학급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정말 너무 즐거웠다고 친구들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는 정말 이래서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게요. 아쉽겠네요, 그 친구들은. 이 모가 하나의 감동과 감사가 또 사랑이 가득 묻어 있고 계속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여학생의.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잊을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향기가 계속 이 교장 선생님 그 방을 데워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스토리 방송은 교장 선생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떠세요? 출연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갑자기 네, 갑자기 맞습니다. 정말
단 0도 네. 기획되지 않는 상태로 네. 이렇게 이제 대담을 참여하게 됐고 네. 또 이런 그 좋은 방송이 있었음에도 제가 미처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무지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좋은 그 방송을 통해서 네. 학교도 알리게 되고 또 우리 본교 6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있는 학교가 네. 조금 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다 보니까 음. 정말 좀 홍보가 된 이후에 네. 더 좋은 학생을 받아서 네. 국가의 재원으로 잘 키워서 인재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내보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연구마 출연해 주훈지 교장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출연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